반갑습니다. 보건 1차 정보 시간입니다. 41번 바로 한번 볼까요? 한국직업사전에 작업 강도, 가벼운 작업. 우리는 가벼운 걸 묻든지 보통 것을 묻든지 다 자신 있습니다. 왜? 아가보는 것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아가보는 것은 어렵고요. 기준 4, 8, 20, 40, 40 해서 그 기준대로 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늘 산업은 산업이고 직업은 직업이다 해서 제목 잘 구별하시고요. 1번부터 볼까요? 산업 분류는 산출물의 투입물의 그리고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기준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계 목적이 주된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 영역을 정해주는 데 기준으로 통용, 준용, 사용되고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활동의 범위에서 영리적, 비영리적 모두 포함되고 가정은 사용되지 않는데 모두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답 아닌 걸로 3번 체크하고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고요.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전업학생, 그렇죠? 전업학생이나 육아를 담당하고 있구나. 전업주부인 사람이 대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왜? 육아랑 가사는 지금 일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전업학생은 아직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유 몰라도 육아 그리고 전업주부, 전업학생은 아니다. 이 뒤에 심신장애는 너무 잘 아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자, 취업자고요. 실업자인데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활동 인구에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돼서 3번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1번만 딱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 베스트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44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 정보의 직무기능, 항상 직무기능이 많이 나옵니다. 직무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요. 직무기능은 사람, 사물, 자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 다 위계적인 순서로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하지만 사람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 밑에 보지도 않고 사람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 해서 1번 체크하고 다른 거 오염되기 전에 바로 4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 직업 진로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단계 아닌 것은 제가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잴 수가 없다. 정체성과 가치관 이런 거 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 가치관 없다라고 체크하시고 4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이거 법규 아니고 직업능력개발 계좌에서 계좌제 가정 말하는 것 같네요. 틀린 것 얘기하는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내가 신청해야 주지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은 국민 모두가 할 수 있지만 75세 이상이라든지 4학년 졸업, 3학년 고3 졸업 예정자가 아닌 학생이라든지 공무원 그리고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주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럼 신청하면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자격이 완료가 되면 그렇죠.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그 카드를 5년 동안 지원금 300만 원 또 어떤 사람에 한해서 200만 원을 추가해서 5년 동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자,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그렇죠. 계좌 적합 훈련 과정을 수강하려고 할 때 200만 원 한도 아니다. 우리는 5년에 300만 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1번에 나왔습니다.
틀린 것 항상 이런 부분에서 나오니까 아까 전에 설명 바로 드린 걸로 대체하면서 4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표준 이번에는 직업 분류네요. 직업은 직업으로 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대분류 항목과 직능 수준과의 관계,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번에 오랜만에 바르게 짝지어진 것 찾는 문제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나오면 그렇죠. 관전사서에 누구요? 판동이가 뭐를 하는데요? 기장을 하는데 관전사서 판동기장 뭐라고 기장했다고요? 단군 해서 A 군인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 한 번 더 가져가시고 직능 수준은 그렇죠. 제일 위에 관리자와 전문가만 3, 4 직능 그리고 단수는 단순하니까 1 직능 마지막에 A 군인은 2 직능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요. 전문가와 그리고 관리자가 3, 4라 그랬으니까 맞고요. 여기 4, 군인 제2 직능 수준 이상 필요하다라는 것도 맞아서 이거 답 2번과 4번 모두 2개에 해당합니다. 이상하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 바로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개 다 맞다. 군인이 예전에는 이 직능 수준 이하 또는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오답이 많이 나와서 출제되면서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58번 아니고 4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정의입니까?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 아웃풋, 산출물, 그리고 생산물, 그 가정의 일련의 가정,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 그러면은 바로 산업이죠. 간단하게 보고 용어로 매칭하고 49번 넘어가 볼까요? 국가기술 자격증 전문 사무 분야인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의 응시 자격을 묻는데요. 우리 사회조사 분석가는 직업 상담사와 동일합니다. 2급은 제한이 없고 1급은 2급 따고 2년, 만약에 따지 않았다면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우리 직업 상담사와 같다라는 거 파악하시고요. 2년에 2년, 그리고 해당 실무에 3년 종사한 사람이다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5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이번에도 직업 분류네요. 직업 분류의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능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직능 수준, 그렇죠. 직무 능력, 그래서 직능 수준, 높낮이. 아주 간단해서 51번입니다. 이러다가 전국 1등보다는 전국 1등은 또 이제 아차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또 뭐 꼭 1등 해야지 합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1등도 1등이지만요. 이러다가 여러분 우리 카페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제 1등으로 풀고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딱 보면 답이 보이니까요. 51번 고용24에서 제공하는 학과정보 공학계열, 우리 공학계열 하면 공학이라고 써 있는데 공학 아니고 자연계열이었던 거 생각나십니까? 뭐였죠? 임신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생명공학, 생명을 임신한 임산공학, 생명을 임신한 사람은 뭐 어떻게? 식품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식품공학, 어떤 식품 먹으라 그랬나요? 바이오가 많은 것 해서 바이오공학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봤던 거 생명공학, 금방 공학이라고 써있지만 공학 아니고 자연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답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너무 초스피드하게 답이 보이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도 같은 속도로 답이 보이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52번입니다. 52번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나오면 또 포주채생, 그렇죠. 포주채생과 세트였던 다시 수채 또 한마디 더 하고 포주채생에서요.
포괄적인 업무는 주된 직무 우선 원칙, 그 다음에 보주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마지막에 생산 업무 우선 원칙해서 답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입이 움찔움찔하는 거 보이십니까? 네, 2번 취업 시간은 다시 수채, 다수 직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저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은 그렇죠. 답이 팍팍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53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알 수 있는 직업 관련 정보가 아닌 것. 그렇죠. 직업사전에서 호봉개수부라는 구성 체계를 가지고 부가 직업정보 마지막에 13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취업자와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직업 전망가 뭐요? 임금, 돈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서 그 다음 버전인 한국 직업 전망서가 나왔다. 맞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직업 사전에 없는 것, 임금 수준, 연봉에 관련된 정보는 없다라는 것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가볍게 넘어와서 54번입니다. 이렇게 쉬워도 되나?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요,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54번, 고용조정 지원을 위한 안정사업이래요. 고용 안정하려면은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지 안정이 되죠. 그래서 유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줄 때 사업주는 그 돈을 지원받아서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 근로자, 그렇죠, 일하는 구직자 아직 일하진 않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정, 유지가 되어야지 안정이다 해서 나머지 괜히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항상 고용 안전 지원 사업, 안정 사업이 잘 나옵니다. 저를 믿으시고 가볍게 55번으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앤드류스, 이 문제 드디어 나와서 참으로 반갑네요. 왜 반갑냐면요, 이론서에 제가 이거에 오타가 있어서 질문을 받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론 강의는 다 찍고 댓글 남기기는 한계가 있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앤드류스가 제시한 정보의 효용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건 나왔는데요. 여기에도 통제, 실은 통제 효용 나오면 확실하게 틀린 답, 이거 바로 틀린 답 중에 대표적인 답이고요. 이렇게 장소, 형태, 시간, 통제 다 맞는 건데요. 그렇죠, 다 맞죠. 그치만 답이 4번이에요. 무슨 말이냐? 앤드류스가 실제로 얘기한 것은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자, 형시, 장소라고 했습니다. 앤드류스가 제시한 정보의 효용, 가장 키워드는 형시, 장소라고 해서 형태 효용, 시간 효용, 그리고 장소 효용, 소유 효용이라고 해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려보면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뒤에 작업이 덜 돼 있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친구가 나 그거 예전에 강의한 적 있어 하면서 좋아요. 얼마나 그 정보가 효용 가치가 높겠습니까? 필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 하고 받았는데요. 이런 PPT 작업이 아니라 워드로 문제가 1번부터 100번까지 쭉 있다라는 거죠. 가치, 효용이 높아지려면 필요한 형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료가 있는데 종이, 프린트물로 있는 건 지금 제가 강의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있어, 나 PPT. 그런데 집에 가야 돼서 파일을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집에 컴퓨터에 있대요. 집에 가는 시간이 이미 제가 강의가 끝나는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맞아야지만 그 제시한 정보의 효용,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장소. 집에 안 가고 지금 만약에 바로 줄 수 있었다면 장소, 지금 여기에서 접근하기 쉽다라면
그렇죠. 인터넷상에 있다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장소, 그렇죠. 시간은 맞는데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번째,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탁 열었는데 이 자료는 이렇게 세팅된 게 아니라 그냥 PPT라서 누구나 다 있는 자료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이렇게 우리가 학술적이고 시험용이라면 누구나 다 있어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로 해당하지 않는 예시일 수 있지만 제가 일반적인 인문학 강의를 갔는데 아니면은 회사의 직무 교육을 갔는데 새롭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자료를 띄우면은 그렇죠.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는 소유, 몇 명 한정, 소유가 있는 것이 귀한 가치, 효용이 높다라고 앤드루스가 말한 것은 이 형시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러 사람들이 번역할 때 통제라는 말을 써서 통제도 맞고 소유도 맞다고 하지만 일단 완벽하게 틀린 것은 이 글씨가 서로 다른 의미에서 통제가 나오면 확실하게 틀린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나오고 통제가 나오면 이것이 맞지만 다른 것이 다 맞고 통제가 나오면 그나마 제일 아니라서 답이 통제 효용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 국가고시 그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돼요. 왜냐면은요. 상담학 중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가장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here and now의 개념이 해당하는 개념이 이론이 무엇이냐라는 묻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형태주의, 게슈탈트. 두 번째, 내담자 중심. 그리고 실존주의.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주의.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러분, 사실 here and now는 이 1, 2, 3 이론 모두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답은 하나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형태주의 상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같이 놀라운 것이 보기에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이 네 가지의 예시가 써 있고 골라라 하면은요. 기역만 답 있는 것을 고르면 틀리고 기역, 니은, 디귿 있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빅5도 마찬가지입니다. 빅5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 찾을 때요. 만약에 다 맞는 말 외에 호성, 경험 그리고 마지막에 정서적 불안정성 이것이 빅5의 5가지 요소인데 다 맞게 써 있고 정서적 안정성 있으면 얘가 틀린 답이지만은요. 이상하게 한 개 틀린다. 독립성이 있고 여기 마지막에 정서적 안정성이 나오면 정서적 안정성은 또 맞고 확실하게 틀린 독립성이 틀린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미 답이 공지돼서 우리가 이거 이상해요 해도 답을 변경해 준 적이 딱 한 번. 생애 진로 사정에 관련된 문제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좀 의문스럽지만 만약에 다 맞고 통제 효용이 나오면 이거 답은 통제 효용입니다. 마침 그런데 또 여기 이 답까지 또 여러분 헷갈리게 틀리게 되어 있네요. 답 4번 통제 효용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통제가 나오면 절대적으로 틀린다. 다 맞는 답이 나오고 통제가 나오면 여기 소유를 생각해서 통제 나오는 것이 틀립니다. 꼭 정리하고 나가시고 난 모르겠다. 그럼 통제 나오면 통제 무조건 쓰세요. 재수 좋으면 맞고 재수 없으면 틀립니다. 그래도 그거는 50대 50이고 나머지 고르시면 100% 틀리시니까 50대 50의 확률을 믿으시고 통제 효용 나오면 꼭 통제 효용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6번 돌아왔습니다. 갤라트가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인데요. 갤라트, 우리 기역, 디귿은 항상 다 똑같으니까요. 일단 기역과 디귿,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정보 수집은 다 똑같고 바로 세 번째부터는 대안입니다. 대안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대안 열거를 하고 나면은 두 번째 그 열거한 것을 결과를 예측하고 마지막에 이 대안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갤라트 나오면은요. 순서 맞추기 항상 이렇게 표로 나와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것처럼 뭐 목적의식해서 열거해서 맞는 것 찾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갤라트 기억을 생각하면서 답이 1번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보기가 변하면 변했지 답이 1번 아닌 적이 없었으니까 아이 모르겠다. 앞에 통제 나오면 50대 50, 갤라트 나오면 1번 100%입니다. 갤라트는. 나는 모르겠다. 기역, 디귿 다 똑같으니까 나는 양심껏 학문을 접하는 양심껏 그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부터 찾으시면 바로 답 1번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서비스 분야의 등급에서 사용하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종목 모두 고르면은요. 우리 이거 딱 보면은 리을이 임상심리와 관련된 것은 그렇죠. 심리학과를 졸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는 모두가 다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아까 전에 2급은 제한이었고 1급은 2급 따고 2년 그리고 안 땄으면 실무에 3년 해서 1급으로 나오는지 2급으로 나오는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두 똑같아서 5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데요. 자영업자 주의 깊게 보십니다. 이번에는 맞는 답으로 나왔지만 종종 틀린 답으로 잘 선택되는 문장입니다. 자영업자는요, 고용원이 있으나 없으나 모두 다 자영업자이다. 합친 개념이다. 맞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고용률만 저 앞에 것분의 취업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5세 생산 가능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눴을 때 항상 묻는 것은 앞에 것분의 위에 거에서 곱하기 100인데 고용률만 저 앞에 것분의 바로 취업자의 비율 곱하기 100이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이고요. 취업자, 조사 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좋아요. 18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돈 벌면은 우리는 취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18, 그렇죠. 18, 왜 나왔나요? 헷갈리게. 우리 어디서 18시간 이상 일하면은 취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그렇죠. 무국 가족 종사자. 돈 안 받지만 집, 가족의 일을 3시간 이상, 주 18시간 하면은 우리는 돈 안 받아도 그 사람들을 취업자로 분류한다 해서 18시간이 나왔지만 취업자는 그냥 취업자, 무국가족 종사자가 18시간이고 그냥 취업자는 1시간이라도 돈 벌면은 바로 취업자로 봐줍니다. 5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직업 분류 캐코이네요.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십진법 맞고요. 대분류 중심입니다.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분류 중심으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중분류 웃기지 마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0번입니다. 직업 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이래요. 바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다 따지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를 봤더니 전화, 우편, 면접 3개 중에 차례대로 넣어라라는 거네요. 비용 생각하면 면접과 전화와 그리고 우편
뭐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들겠어요? 면접 볼 때 1대1로 봐야 되니까 면접 조사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이고요. 정확성도 바로 대놓고 물으니까 가장 높을 거고요. 확실하니까 면접은 제끼고 비용과 정확성에서 보통과 낮음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 자료가 보통과 낮음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전화는 그래도 반은 끝이만 한 번 대답하면 해줄 것이고 우편은 많이 뿌렸다가 저렴하니까 다 뿌렸다가 더더더 안 돌아오겠죠. 전화해서 받아도 끊는 마당에 내가 작성한 것을 다시 우체통에 넣겠습니까? 그래서 2번 두 번째 응답 자료의 정확성을 보면 면접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우편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동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61번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읽어보면은요.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예전에도 한번 기출로 나왔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괜히 설명해서 아는 거 보다가 이거 모르겠다 하다가 이건 확실하게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피드백을 다 들어봤거든요. 재화시장이 불안정 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이런 거 몰라도 임금의 한계 수입 생산보다가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여러분, 뭐죠? 낮은 수준입니까? 항상 제가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뭐와 같을 때? 임금과 같을 때 뭐가? 그렇죠. 이윤의 극대화가 일어난다. 우리 아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거 더 알지도 못하는데 저만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안다고 합시다. 그것만 알면은 다 맞출 수 있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해당하는 문장을 잘 골라서 먼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임금의 한계 수입 생산보다가 아니라 이것과 그리고 한계 수입 생산과 동일한 수준에서 항상 결정된다. 그래야지 이윤 극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62번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최저임금제 자꾸 올리면은 그렇죠. 비숙련직 여성과 청소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촉진이 아니라 일자리가 감소돼서 오히려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했죠. 동네 사장님, 치킨집 사장님 최저임금 오르면 알바생 2명이었는데 1명 줄이게 되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6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기책 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 근로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무슨 환경이나 기업의 사정상 가동률이 저하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떠난 것으로 미국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 기업이 가동률이 저하되면 근로자 잠깐 쉬기했다가 가동률이 높아지면 그렇죠. 우리 근로자였던 그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먼저 부르는 것을 우리는 일시적인 해고라고 합니다. 네, 권고사직, 권고해고도 아니고요. 다시 부를 거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잠깐 해고하고 미국에서 잘 발달되었다 해도 우리는 일시해고랑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사직하는 것이 미국에서만 발달되고 미국에서만 안 발달될 리가 있겠습니까? 보면은 아닌 것은 답 3번 일시해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64번입니다.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물어보는 거네요. 실업자 아니니까 취업자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비경제 활동인구를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 벌써 그렇죠. 무급 가족 종사자 눈에 벌써 보이는데요.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일 4시간 그렇죠. 46224 주 18시간만 일하면은 돈 받지 못해도 우리는 취업자로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 의미하는 것이죠. 하루 4시간이니까 이 사람은 무급이든 아니든 취업자로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다 해서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찰하면은 정보이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면 마찰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랑 상관되는 것 답 4번이네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율성을 재고 높인다라고 했으니까 더 보지도 말고 4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이동은요, 노동자의 이동을 무엇을 중심으로 파악하냐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중심으로 파악하기는요, 노동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가니까 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이 이동되는 것을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그 회사 옮기다 보니까 그 회사 있는 그곳으로 가겠죠. 뭐 더 이상 설명하면 괜히 2차, 3차 생각에 연합되어서 꼬일 수 있으니까 노동의 이동, 왜? 기업, 회사 바꾸느라고 그렇다라고 3번 기업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실업의 유형이 무엇인가 물어보는데요. 이번 출제자는 그렇죠. 마찰적 실업을 사랑하나 봅니다. 바로 전전 문제였나요? 거기에서는 그렇죠. 정보, 마찰적 실업을 해결하는 방법을 묻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원인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거꾸로 물어봤어요. 이런 거 보면 출제자도 꼭 완벽하게 뭔가 통계적으로 맞춰서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깨알 디스 한번 해봤고요. 자, 6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물가, 악순환설, 임금과 물가가 계속 악순환설이래요. 뭐 최악은 이런 거겠죠? 임금은 떨어지고 물가는 많이 오르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롭습니다. 여튼 두 번째, 임금, 지불 능력설. 이거 나오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바로 기금, 돈이 기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잘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불 능력설 나오면 더 묻고 따지지 말고 임금, 기금설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조직 직무가 비조직 부문 간에 이 문제는 복원하면서 이번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인데 잘못 복원했네요. 복원은 늘 회차별로 다 복원을 해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복원이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뺐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상담사 되실 여러분이 일무공 무조건적으로 저를 수용해 주시고 그렇죠.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하지영 교수님 정말 인간적이구나 라고 여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번입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는 일단 답은 많이 보셨기에 0.1인 것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량 감소가 적게 안 잘려요. 안 잘리려면 탄력적이어야 돼요.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하기는 움직이면 총 맞습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 들으시면 가장 핫한 얘기가 되고 어떨 때 들으면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말이었지만 오징어 게임 할 때 1차나 2차나 무궁화 게임에서 움직이면 죽어요. 자, 탄력성, 움직이면 죽어요. 안 움직여야 돼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한 명도 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리가 왔다리 갔다리 잘린다. 그것은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안 잘려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한 명도 안 잘려요 해서 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탄력성 값이 0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0인 그래프가 하나도 안 잘려서 수직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잘 잘려, 완전 잘려. 사장님이 필요하면 쓰고 사장님이 안 필요하면 내일 당장 잘라.
그렇죠. 고무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고무줄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뭐라고요? 그렇죠.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무한대로 늘어갔다가 다시 무한대로 줄어들 수 있다. 왔다리 갔다리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해서 엘라스틴 탄력성 값이 무한대이고 수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개념 잘 잡아놓으시면 어떠한 문항으로 설명으로 나왔을 때, 숫자로 나왔을 때, 그래프로 나왔을 때 다 한 세트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나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만 가져가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섰어, 수직이야, 아무도 안 잘려. 그리고 이럴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0이랑 가장 가까운 0.1일 때 그렇죠. 가장 안 잘린다 해서 1번 가져가십니다. 나오면 한 번만 이해하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맞출 수 있어서 제가 또 침을 토하면서 피는 안 되고요. 침을 튀겨가면서 강요를 해봤습니다. 강요, 강조, 뭐 아무튼 간에 열강을 했습니다. 71번 넘어와서요. 이중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입니다. 1차는 1차적으로 가고 싶은 곳, 2차는 2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1차는 대기업과 같은 곳, 2차는 그냥 마구잡이 이해하기 편하게 노가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적합한 거 물어봤습니다. 열의가 강하고 승진 가능성이 높고 매일매일 잘 출근하는 것은 1차 노동시장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럼 고용기간이 짧다,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2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니까 답 4번입니다. 넘어가서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근로조건의 차이, 열악한 환경이라서 보상해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보상임금 격차입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는 탄광총 강부의 임금은 도시 근로자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임금이 높게 책정된다라는 예시가 가장 잘 나옵니다. 확인하시고요. 해독익은 위험이고요. 그리고 근로조건 환경은 보상적 임금 격차, 보상임금 격차 두 가지 골고루 답으로 나옵니다. 7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 통계를 냈더니 차별이 생기는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요. 답 4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서 불안정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딱 맞는 100% 딱 맞는 매칭한 정보를 안 주고 그냥 거기에 평균 내서 그것을 각자 개인에게 다 대입하니까 평균이었던 그 사람 한 명은 맞지만 나머지는 다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이 내용에 대한 이론의 설명이고로 나머지는 볼 필요가 더더욱 없습니다. 74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단기, 노동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장기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을 옮겨서 땅값 싼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제품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계획해서 모든 것을 다 변수로 잡을 수 있지만 단기는 잘 팔리면 지금 당장 뭘 더 할 수가 없어요. 설비 공장 라인을 한 개 더 세우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일 때는 사람, 노동만이 변화할 수 있는 변량이 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그렇죠. 장기가 더 탄력적, 많은 것을 변화할 수 있으니까 많은 것이 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나머지 보지 마시고요. 나머지 이거 나오면 뭐 다 다른 말이니까 장기와 단기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장기가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조절할 수 있지만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조절하니까 내가 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7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나오는데요. 1번 바로 틀렸네요. 생존 비설, 임금 생존 비설은요. 임금 상승이 노동 절약적 기계 도입에 따라서 하면은 기계 도입 나오면 마르크스의 기계죠. 그렇죠. 기계적 실업 나오고요. 생존 비설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동 가치설입니다. 생존 비설은요, 이거 멜버스의 인구법칙이랑 해당한다. 아이, 그것까지 또 기억 못해도 생존 비설, 노동자가 많으면 그렇죠. 네가 그만두면 얘가 하면 되고 얘가 그만두면 쟤가 하면 되고 쟤가 그만두면 쟤가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요 안 올라요? 결국에는 수당,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어야지만 임금이 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인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결국에 적절하게 됐을 때는 최저 생활비, 생존 비설이라고 해서 생활비에 딱 맞는 그 정도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기업은 더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임금학설, 생존비설을 저처럼 멜버스의 인구법칙 정말 이 이론을 이해하셔도 좋고 아니 몰라. 기계 도입은 마르크스야. 그래서 기계적 실업, 기계 도입은 노동 가치설이야. 기계가 노동을 가치해. 대체해. 가치해가 아니고 대체해. 가치를 떨어뜨려. 이렇게 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가 800명, 실업자가 200명, 비경제활동 인구 1000명. 이럴 때는요, 무조건 그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취업자는 800명, 실업자는 200명, 경제활동 인구는 더하는 것이니까 1000명, 비경제활동 인구도 1000명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총 생산 가능 인구는 2000명이 될 텐데 묻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물어보니까 앞에 것 분의 묻는 것 해서 2000분의 1000 해서 곱하기 100 하면 2분의 1 해서 50%가 답이 되네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77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페이지가 입에 붙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말씀드렸는데요. 내부 노동 시장은 우리 회사, 한 회사에서 모든 노동이 해결된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다 해결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특수적인 내용은 맞는 말, 일반적인 모든 회사에 해당하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훈련의 특수성, 우리 회사만의 특수성이죠. 그리고 현장 훈련, 우리 회사만의 특수성입니다. 관습, 우리 회사만의 전통, 특성, 습관들이겠죠. 교육 수준은요, 그렇죠. 대기업이나 직종이나 어떤 직무에 따라서 회사별로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답 2번입니다. 78번. 완전 경쟁 기업에서 자 이거는 앞에 그냥 다른 거 값 움직이지 말라고 알려준 것이고요. 단기 노동 수요 곡선 중 다음 곡선은 어느 일부인가 했었을 때 그렇죠. 생산물 가치 곡선이고 그래서 생산 가치가 임금과 동일할 때 우리는 이윤의 극대화가 일어난다라고 계속해서 도돌이표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가져가야 될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기업이 독과점일 때 어떤 곡선이 나타나냐 했었을 때 독과점이었을 때는 수입 생산물 그렇죠. 독과점 우리 회사만 파니까 어떻게 내가 수입해서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니까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독과점일 때는 수입 생산물 그리고 일반적인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은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다. 나머지 몰라도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임금과 동일할 때 다시 한번 이윤 극대화가 일어나니까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은 무슨 곡선?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다. 라고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9번입니다. A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500만 명, 취업자 수는 285만 명. 이렇게 숫자가 꼬여서 나오면 제가 암산이 어려운데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실업률이 5%일 때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찾는 것이네요. 일단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지만 시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500만 명, 첫 번째 나오죠.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오는데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하나도 안 가르쳐줬고요. 묻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묻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285만 명이고요. 실업자 수는 가르쳐주지 않고 5%라고 알려졌네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는 95%가 해당이 되겠네요. 빈칸을 알아야지만 앞에 것분의 위에 것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 빈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95%이고 5%일 때 95는 285만 명이고 그리고 5%일 때는 X명이네요. 그래서 X명을 구할 때는 285만 명 곱하기 5에서 5는 95 곱하기 X명과 동일할 것이고 95를 나누면은 바로 X명이 나오겠네요. 삐리리리리 계산하면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계산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계산기가 없는 관계로 무조건 시간 가는 건 싫지만 5로 나눠보면은요. 5, 9, 45, 19를 이렇게 나누면은 제 생각인데 15만 명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산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요. 그래서 실업자가 15만 명, 취업자가 285만 명 나오고 2개 더했을 때 300만 명 나오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500만 명이라고 주어졌으니까 200만 명이 나오겠네요. 앞에 것분에 묻는 것 곱하기 100 해야 되니까 결국에 500만 명 분의 300만 명 곱하기 100 하면은요. 5분의 3 해서 20, 60%가 답이네요. 여러분, 저는 계산을 미리 해서 150만 명을 암산으로 한 것처럼 한 거고요. 여러분은 제가 계산한 거 아니면은 계산식부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계산기를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험장 들어가실 때요. 계산기 들고 갈 수 있고 컴퓨터 계산기도 활용할 수 있고 시험 보러 갈 때 빈 종이도 한 장 주니까 거기에 차분차분 계산하셔서 그렇죠. CBT 답은 컴퓨터 화면에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80번입니다. 다음 중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 맞는 말이고요. 인력의 부족입니다. 이미 들어와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새로 뽑는 사람을 더 주면 더 줬지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주지 않는다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가 월급 더 많이 올리면서 사람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한 번 더 합니다. 몰라도 인력의 부족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과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시청하셔서 여러 번 들으시면요. 여러분 혼자서 보실 때 훨씬 더 속도 나고 아는 것이 팍팍 나와서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애써서 풀지 마시고 듣고 푸시기를 꼭 강권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